혹시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침대 모서리나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전조 증상을 소홀히 여기셨거나 응급실에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지 못해서 가족들과 준비 없이 사별할 뻔한 이야기들과 응급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통증도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어지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혈관 어딘가에서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아주 천천히. 이게 뇌혈관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아프면 차라리 낫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심합니다. 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지는 분이 하루 평균 약 85명입니다. 85명이면 시골 마을 하나가 통째로 쓰러지는 겁니다. 매일.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대에서 70대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쓰러지기 전날까지 평범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했습니다. 손자, 손녀와 통화를 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완전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이 말, 병원 응급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보호자분들이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었는데요. 분명히 괜찮았는데요. 저는 25년 동안 이 말을 수백 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멀쩡했던 게 아닙니다.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아서, 너무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겁니다. 손끝이 잠깐 저린 걸 잠을 잘못 잔 탓으로 돌렸습니다. 말이 한 박자 늦게 나오는 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한번 미끄러진 걸 그냥 깜빡한 거라고 웃어넘겼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을 알아챘더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 우리 몸이 몰래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내 뇌를 지키느냐 잃느냐를 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뇌혈관 회복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거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이 27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박종호 씨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명입니다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박종호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3바퀴 돌았습니다. 아침은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건강검진도 2년에 한 번씩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종호 씨는 80까지 거뜬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약 석 달 전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 산책 중에 왼쪽 발이 자꾸 걸렸습니다. 넘어진 건 아닙니다. 그냥 발끝이 땅에 살짝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종호 씨는 운동화가 낡았나 보다 하고 운동화를 새로 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 달쯤 뒤에 왔습니다. 아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입끝에서 맴돌았습니다. 분명 아는 단어인데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깜빡깜빡하시네. 치매 아니시죠? 둘이서 함께 웃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더 미묘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왼손에 들린 수저가 한 번씩 미끄러졌습니다. 국을 떠먹다가 국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 김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손에 힘이 없어 보여요? 박종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손이 좀 시려워서 그래. 겨울이라 그런가 봐. 그러고 나서 약 2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종호 씨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칫솔을 들었는데 왼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칫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우려고 몸을 숙이는데 왼쪽 다리가 풀리면서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열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나는데 말이 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밖에서 아내 김영숙 씨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남편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왼쪽이 살짝 처져 있었고 눈에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12분이 걸렸습니다. 그 12분이 김영숙 씨에게는 평생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해보니 뇌로 가는 혈관 가운데 하나가 막혀 있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기 시작한 건 최소 몇 달 전부터였을 겁니다. 몇 달 전, 그러니까 왼발이 끌리기 시작했을 때,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을 때, 숟가락이 미끄러졌을 때, 그때 이미 뇌혈관은 좁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너무 작아서 지나쳤을 뿐입니다. 박종호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부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가까운 일인지 실감하시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뇌혈관이 막힌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질환 원리 설명. 뇌혈관이 막힌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뚝 하고 막히는 걸 상상하십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확 잠그듯이 한 번에 막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오래된 수도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집일 때는 수도관 안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합니다. 물이 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관 안쪽 격에 녹이 슬고 물때가 끼고 이물질이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아직 얇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질이 점점 두꺼워지면 수도관 안쪽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이 찔끔찔끔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아예 안 나오게 됩니다.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서 피가 흐르고 피를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을 안 하고 혈압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안쪽 벽에 기름 성분이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죽상경화라고 부릅니다만 쉽게 말해서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는 겁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기름을 계속 부으면 안쪽에 기름이 엉겨붙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2단계에서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아직 넉넉하니까요. 피가 흐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혈관이 좁아지는 단계입니다. 기름때가 계속 쌓이면 혈관 안쪽 통로가 점점 좁아집니다. 원래 4차선 도로였던 게 3차선이 되고 2차선이 되고 결국 1차선만 겨우 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지나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뇌세포가 받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잠깐 저리다가 돌아옵니다. 말이 한 박자 늦게 나옵니다. 한쪽 눈이 잠깐 흐릿해졌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오니까 대부분 넘깁니다. 피곤한가 보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하면서요. 앞에서 말씀드린 박종호 씨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발이 끌리고 말이 더듬어지고 손에서 수저가 미끄러진 것. 전부 다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에 피가 충분히 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단계입니다. 좁아진 혈관 위에 핏덩어리가 달라붙으면 이미 좁은 통로가 완전히 틀어막힙니다. 한차선 도로에 커다란 트럭이 가로막고 선 것과 같습니다. 피가 아예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 혈관이 담당하던 뇌 부위의 산소가 끊깁니다.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뇌경색입니다. 뇌세포는 산소가 끊기면 단 4분에서 6분 안에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4분입니다. 라면에 물 끓이는 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뇌세포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혀버리는 것. 이 세 단계가 수년에 걸쳐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통증도 없고 열도 나지 않고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번째 단계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어떤 것들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가능하시면 메모를 하시거나 가족분들과 함께 들어주십시오. 넷. 집에서 확인 가능한 위험 신호 5가지.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5가지는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특별한 검사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 한쪽 손이나 발이 잠깐씩 저리다가 풀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쪽입니다. 양쪽이 다 저리면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지만 한쪽만 저리다가 몇 분 후에 돌아오는 건 성격이 다릅니다. 이건 뇌의 특정 부위에 피가 잠깐 부족했다가 다시 공급되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왼손만 저리다가 풀린다. 오른발만 감각이 이상하다가 돌아온다. 이런 경험이 한 달에 2~3번 이상 반복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호. 말이 잠깐 꼬이거나 단어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다릅니다. 분명히 잘 아는 단어인데 입에서 안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거 있잖아, 음식 넣는 그 큰 거. 이렇게 애둘러 말하게 됩니다. 또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문장을 시작했는데 끝을 맺지 못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뇌에 피가 원활하게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한쪽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흐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한쪽 눈에 커튼을 내린 것처럼 시야가 어두워졌다가 몇 초에서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양쪽 눈이 다 흐릿한 건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눈 자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만 갑자기 안 보이다가 돌아오는 건 뇌로 가는 혈관, 특히 눈 쪽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뚫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안과가 아니라 신경과를 먼저 찾아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얼굴이 뻣뻣하거나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셨을 때 웃는데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한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자가 점검법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하고 웃어보십시오. 양쪽 입꼬리가 같은 높이로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한쪽만 처지거나 잘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갑자기 어지럽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일어설 때 잠깐 어지러운 건 기립성 저혈압일 수 있습니다. 그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릅니다.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마치 배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겁니다. 또는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어지러움이 반복된다면 손의 쪽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한쪽 손발 저림이 왔다 갔다 한다. 말이 꼬이고 단어가 안 떠오른다. 한쪽 눈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돌아온다. 한쪽 얼굴 표정이 다르다. 걸을 때 한쪽으로 자꾸 쏠린다. 이 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뇌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과 이 5가지를 한번 서로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못 느끼는 변화를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5. 전문가 경험과 고백.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5년을 일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오래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안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몇 달 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냥 넘겼어요. 이 말을 하시면서 후회하시는 표정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잊히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67세 여성분이셨는데 뇌경색으로 오신 후에 왼쪽 팔다리가 많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석 달 전에 왼손이 저릴 때 병원에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왔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고작 하루 시간 내는 게 귀찮아서 바쁘다는 핑계로 안 왔어요. 그 하루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그분의 그 말씀이 저한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하루, 그 한 번의 병원 방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는 것, 이것만큼 현명한 일은 없습니다. 6. 희망의 전환.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특히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놀랍습니다. 혈관 벽에 낀 기름때가 하루아침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고, 좁아진 혈관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막힌 혈관 옆으로 새로운 가느다란 혈관을 만들어서 피가 돌아가는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능력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측부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옆 국도로 안내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뇌가 스스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회도로가 잘 만들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합니다. 피가 맑아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후에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꾼 분들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혈관 건강 지표가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 핵심 해결 방법 3가지.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방법에는 각각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 역할, 두 번째는 보호 역할, 세 번째는 회복 역할입니다. 이 3가지가 함께 돌아가야 뇌혈관이 제대로 관리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혈관 청소부, 등푸른 생선과 양파를 드십시오. 혈관 벽에 낀 기름때를 줄이려면 피 속의 나쁜 기름 성분을 낮춰야 합니다. 이때 큰 도움이 되는 음식이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은 기름 찌꺼기를 줄여주고 피가 끈적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한 토막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구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조림도 괜찮습니다. 튀김은 피해 주십시오. 기껏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데 나쁜 기름으로 조리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양파도 훌륭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양파 반 개 정도를 식사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기 힘들면 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볶아서 드셔도 됩니다. 핵심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푸른 생선주 3회, 양파 매일 반 개. 이것이 혈관 청소부의 기본 처방입니다. 두 번째 방법, 혈관 보호막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혈관을 넓혀줍니다.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피가 잘 흐르게 해줍니다. 고무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딱딱하게 굳은 호스에는 물이 잘 안 흐르지만 부드러운 호스에는 물이 콸콸 흐릅니다. 걷기 운동이 바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빨리 걸을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면 충분합니다. 숨이 살짝 차는 정도, 이마에 땀이 약간 맺히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혈관 건강에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가 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괜찮습니다.
마트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핵심은 매일 30분 쉬지 않고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 혈관 회복사 충분한 수분 섭취와 숙면입니다. 청소를 하고 보호막을 쳤으면 이제 회복시켜야 합니다. 혈관 회복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 마시기와 잠자기입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가 걸쭉해집니다. 피가 걸쭉해지면 좁은 혈관에서 더 쉽게 막힙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모금도 안 마셨기 때문에 아침에는 피가 하루 중 가장 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아침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총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1시간에 한 잔씩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잠입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자체 세탁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 속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시간이 있는데 이 청소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활성화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뇌의 청소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매일 쓰레기를 안 비우면 집이 지저분해지듯 뇌도 잠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쌓입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시고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잠이 잘 안 오시면 잠자리에 누워서 깊은 호흡을 반복해 보십시오. 코로 넷을 세면서 들이쉬고 입으로 6을 세면서 내쉬는 겁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혈관 청소부는 등푸른 생선과 양파입니다. 혈관 보호막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혈관 회복사는 충분한 물과 깊은 잠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뇌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8. 실제 변화 사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게 되나요?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변화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시는 68세 이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가명이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명자 씨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막히지는 않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이명자 씨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아침은 빵과 커피로 대충 때웠습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물 대신 커피를 하루 4-5잔 마셨습니다.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새벽 1시쯤 잠들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 이명자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크게 바꾼 건 없습니다. 다만 3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둘째, 고등어 구이를 일주일에 3번 식탁에 올렸습니다. 셋째, 매일 오후 3시에 동네 공원을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변화를 잘 못 느꼈습니다. 2달째부터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달째가 되니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항상 느끼던 묵직한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관 상태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하시는 거 계속하세요? 이명자 씨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비싼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 마시고 생선 먹고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할 걸 그랬어요. 진작할 걸 그랬다. 이 말, 나중에 하시기보다 지금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명자 씨처럼 대단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아주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9. 하루 실천 루틴. 이걸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루 일과에 녹여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없고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서 한 1분 정도 천천히 몸을 움직여 주십시오. 손을 쥐었다 펴고 발목을 돌려주고 기지개를 한번 켜십시오. 밤새 느려졌던 혈액순환을 천천히 깨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꼭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진해진 피를 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라도 꼭 챙겨 드십시오. 잡곡밥에 된장찌개, 여기에 양파를 듬뿍 넣으시면 됩니다. 반찬으로 등푸른 생선구이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매일 생선이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3번 아침이나 저녁 식사에 한 번씩 올리시면 됩니다. 점심 루틴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에 몸이 나른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바로 누우면 혈액이 소화기관에 몰려서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대신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십시오.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30분 걷기를 실천하십시오. 이 시간대가 좋은 이유는 점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걸으면 혈당 관리와 혈관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좋고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30분 동안 쉬지 않고 걷는 것입니다. 걷는 중간중간에 물을 한두 모금씩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저녁 7시 전에 마치십시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주무시게 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어깨를 돌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이고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해 주십시오. 이 동작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 줍니다. 밤 9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이 뇌를 자극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 아까 말씀드린 호흡법을 해보십시오. 코로 넷을 세면서 들이쉬고 입으로 6을 세면서 내쉽니다. 10번만 반복하시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물 반 컵 정도를 드십시오. 밤새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걸 막아줍니다. 다만 1컵 이상은 드시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합니다. 보셨습니까? 특별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 마시고, 걷고, 생선 먹고, 일찍 자고. 이것뿐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라 꾸준한 반복이 혈관을 바꿉니다. 마무리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진행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언제나 있었습니다. 한쪽 손이 저렸을 때, 말이 잠깐 꼬였을 때, 눈앞이 잠깐 흐려졌을 때, 걸을 때 한쪽으로 쏠렸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우리 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이제 그 신호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아셨습니다. 등푸른 생선과 양파로 혈관을 청소하고 하루 30분 걷기로 혈관을 보호하고 충분한 물과 깊은 잠으로 혈관을 회복시키는 것. 이 3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혈관을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신 이 정보가 내일 한 잔의 물로 이어지고 모레 30분의 산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한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그때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딱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것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그 한 잔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오늘 다짐을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내일부터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오늘부터 30분 걷겠습니다. 이번 주에 고등어 사러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글로 적으면 실천하게 됩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보시거나 멀리 계신 가족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아는 이 정보를 내 가족도 알아야 합니다. 카톡으로 공유 버튼 한 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 한 번의 공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갑자기는 없습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